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채널에 대한 상당 돌파를 이뤄냈던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채널 상단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약반등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보통 채널에 대한 상단 돌파가 나오면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은 채널의 상단 부분을 다시 깨는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관점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다시 내려왔다는 건 결국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미 선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채널에 상단 돌파가 일어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리테스트, 반등을 하면서 리테스트까지 거친 이후에 채널 안에 안착한 모습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2.5 초중반대까지는 하락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리플도 힘없게 흐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플 도미넌스가 이미 저는 선행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리플은 채널의 상단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약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결국에 제가 약반등 이후에 결국에 아래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반등 이후에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식의 반등을 만들어 냈었는데 반등 이후에 이 반등을 상쇄시켜버리는 굉장한 매도 거래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지금 이 구간이 이 채널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던 구간, 그리고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반등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약반등 이후에 전원식 매도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리플 도미넌스의 선행대로 리플도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에 지금 차트에서도 매도 거래 굉장히 위험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누가 던지는 거래량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비트 잠시 보시면요, 비트도 지금 제가 30K에 대한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가 3번이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이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보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30K 중요 저항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가 거친 이후에 이런 식의 3번의 정확한 3번의 저항이 나왔다는 건 밑으로 강하게 좀 원웨이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22K 중후반, 23K 초중반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리플에서 제가 리테스트나 어떤 중요 하락 패턴 이탈 이후에 이런 식의 강한 저항, 3번의 저항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흐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비트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3번의 저항, 그리고 0.7달러의 리테스트가 거쳐진 이후에 이런 식의 원웨이 하락이 나왔죠. 지금 비트도 그렇게 보고 있고, 비트가 하락한다면 리플도 빠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아까 도미넌스 말씀드렸듯이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건 비트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만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 리플도 이 채널에 대한 다시 이탈이 나오면서 하락 패턴으로 이 채널 하단부까지 빠지는 그림 이후에, 반등 이후에 다시 채널 하단부를 깨는 그런 그림이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어떤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채널의 하단부를 깨기 위함이다, 0.3달러 부근을 깨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큰 그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봉이 어떤 상승 힙소 물량털기 봉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밑으로 결국에 강하게 이때보다 하락에 대한 난이도나 어떤 하락의 폭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많아질 수 있, 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위에서 이 위의 구간에서 어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헤드앤숄더 패턴에 어떤 하락권은 다 나왔지만 채널의 상단 부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하락폰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약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약반등에서 끝나고 결국 이런 어떤 깊은 하락세, 그리고 반등을 상쇄시켜버리는 하락이 나올 거다, 그렇게 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지금 올린 이후에 그 반등을 상쇄시켜 버리는 어떤 거래량이나 하락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이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이 상단 부분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리플 도미넌스나 이런 어떤 거래량이 나왔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그 전에 이 거래량이 나오기 전에도 제 관점은 약반등 이후에 하락한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냐면 비트 아까 말씀드린 어떤 큰 하락을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도미넌스가 선행했다 말씀드렸었고, 가장 큰 거는 리플의 갭이 메어졌다는 건 이 시가 급등을 만들어냈던 시가 0.47달러 그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깨기 위한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갭을 메웠다는 건 갭 메우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갭을 메웠다는 건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에 0.47달러를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채널마저도 깨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때보다 하락분이나 어떤 하락의 난이도가 쉬워진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갭터치 이후에 반등을 나오지만 결국 그 반등을 다 상쇄시켜 버리면서 지금 흐르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 급등이 나왔을 때 이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놔서 좀 지저분한데요. 이 급등 추세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밑에 유의미한 추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 이런 식의 흐르는 그림이 나오면서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밑에 그럴듯한 추세가 없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채널에 대한 상단 부분에서도 이런 식의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제 관점은 이 구간이 약반등 구간이고, 결국에 어떤 도미넌스의 선행, 비트의 움직임, 그리고 이미 단기적으로 나왔던 어떤 위험한 매도 거래량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움직일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리플 분석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